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쿼트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어깨보다 약간 넓게 벌린 상태에서 발이 11자 말고 약간 이렇게 바깥으로 살짝, 그 살짝이라는 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제자리에 서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무릎을 살짝 들어보세요. 이렇게 힘을 빼고 무릎을 들어보시면 누구나 이 발이 향하는 곳이 있어요. 이 발이 틀어지는 각도가 있거든요. 힘을 뺐을 때 자연스럽게 발을 들면, 지면에 있을 때는 11자였다가도 무릎을 들어서 이렇게 올리다 보면 바깥으로 약간 이렇게 틀어집니다. 발이 뭐 안 틀어지는 분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보시죠. 발바닥이 떼는 순간 이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본인의 그 밖으로 벌어지는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 한 5도 정도 밖으로 벌어지는 이런 각도를 가지고서 이제 편하게 서시면 되겠고, 이 넓이에 대해서는, 발 넓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몇 센치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본인의 어깨 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제 몸을 보시면 제 어깨 넓이 정도 딱 벌린 걸 아시겠죠? 그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발끝을 약간 밖으로 향하게, 자, 이렇게 편하게 서신 상태에서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스쿼트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스쿼트 앉았다가 일어나는 이 동작이 어디에 자극을 줘야 되느냐, 그 문제죠. 그래서 이제 자극이 가는 부위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하기에 내 자세가 좋구나 나쁘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이 무릎 주변으로만 뒤로 많이 힘이 간다, 그러면 자세가 잘못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어디에 힘이 가야 되느냐, 가장 큰 근육, 이 허벅지 가운데 하고 엉덩이, 내려갈 땐 허벅지, 올라올 땐 엉덩이 쪽에 힘이 가도록 그런 자세를 갖추시면 되는데, 근데 너무 과하게 많이 앉다 보면 처음에 허리를 피고 앉다가도 이렇게 등이 굽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자세가 나쁘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너무 덜 앉거나 너무 허리를 앞으로 숙이지 않고 너무 곧게 앉으려고 하시면 그때 이제 무릎에 과한 스트레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세로 뻣뻣하게 허리를 피는 데만 집중해서 이렇게 뻣뻣한 자세로 운동을, 스쿼트를 많이 하시다 보면 이제 무릎 요 앞쪽이 많이 아프게 되죠. 그 한쪽에만 힘이 너무 쏠리기 때문에 무릎 앞쪽이 많이 아픈 거고, 또 다리를 너무 많이 벌리고 스쿼트를 하시다 보면 이제 장경인대 쪽, 허벅지 바깥쪽이 너무 지나치게 힘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는 어디가 아프냐면 무릎 요 바깥쪽이 아프게 되는 거죠. 아, 난 스쿼트를 제대로 한 것 같아, 무릎 바깥쪽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장경인대가 많이 좀 무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달리기나 사이클이나 많이 하시다 보면은 무릎 바깥쪽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무릎을 가지고 자꾸 치료하시면 안 되고, 그 위에 있는 이 장경인대나 허벅지 바깥쪽, 대퇴 직근이나 대퇴 사두근 쪽을 마사지를 통해서 많이 풀어주시면 무릎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쿼트를 그런 기본 자세를 가지고 앉습니다. 허리에 힘을 주고 굽어지지 않게, 골반이 이렇게 누웠다 젖혔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고관절이 딱 한 가지 방향으로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 자, 이게 약간 부자연스럽다, 아슬아슬하다, 특히 이제 발목이 또 많이 이렇게 접히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뒤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뒤꿈치 쪽에 뭐 좀 한 1, 2cm 정도 되는 그 받침대를 놓고 하셔도 돼요. 대신에 너무 뻣뻣하게 세우실 필요 없어요. 허리가 굽어지지 않는 한은 자연스럽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단 맥시멈 이
대퇴부가 허벅지가 이제 수평이 될 때까지. 이보다 더 내려가시면은 안 좋아요. 필이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그 고관절이랑 요추가 휘어져 버리니까 맥시멈 수평이 될 때까지, 아니면 그 이상 내려가셨다가, 아니면 이제 무릎 각도가 90도까지 내려가셨다가 올라오는 동작을 반복하시는데, 무릎을 일부러 과하게 이렇게 벌리면서 앉는 것도 좋지 않아요. 이것도 자연스럽게 굽혀지는 대로 앉으셔야 되거든요.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일부러 어떤 힘을 주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앉혀지는 대로, 앉아지는 대로 앉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 앉을 때는 대퇴 직근 쪽, 일어설 때는 엉덩이 쪽에 힘을 집중해서 엉덩이를 꽉 조인다는 느낌으로, 엉덩이 힘만으로 일어난다는 느낌으로 쫙 일어나시고, 자, 팔은 뭐 편안하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앞으로 뻗으셔도 되고,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요 느낌을 계속 찾아서, 아, 요 느낌, 엉덩이 힘줘야지. 일어날 때 엉덩이로만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느낌을 찾아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편하게 하시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가 뭐냐면, 자, 스쿼트는 근력 운동이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근력 운동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사이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이클에 대한 근력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달리기의 그 운동법과는 다르죠. 달리기는 근육이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렇죠? 순간적이고, 사이클은 좀 느리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수영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오히려. 그래서 등속성 운동에 비슷한데, 등속성 운동은 말 그대로 그 내가 힘을 크게 주든 적게 주든 움직이는 속도가 비슷한 경우, 저항이 워낙 커서, 물속에서 이제 노를 젓거나 팔을 저을 때 그런 거죠. 노를 아무리 세게 젓든 70%로 젓든 노가 움직이는 속도는 배가 가는 속도하고 비슷하지, 내가 힘을 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빨리 가는 게 아니거든. 그쵸? 하지만 나는 세게 힘을 주고 있잖아. 이런 공기중이나 달리기나 축구 같은 경우는 내가 살살 움직이면 힘이 약하고 세게 움직이면 빨라지는데, 등속성 운동 같은 경우는 힘을 100을 주든 70을 주든 움직이는 속도가 비슷하다는 거죠. 수영이 그렇고 사이클이 그래요. 페달을 내가 아무리 힘을 순간적으로 주더라도 돌아가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이 길게 주는, 이 버티는 능력이 사이클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스케이트를 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스쿼트나 근력 운동 자체가 사이클에 그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해요. 관절, 이렇게 부상 방지용으로 훈련을 하는 개념이 더 크고, 내 실력을 높인 사이클, 내 스피드를 올리는 데는 사실 웨이트 트레이닝은 그 도움이 조금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부상 예방 차원에서 이런 스쿼트도 하고, 또 자기 몸을 이제 운동을 어떻게 힘을 주는 그런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스쿼트도 하고, 뭐 웨이트 트레이닝 여러 가지 하시는 건 좋은데, 내가 사이클 기록을 단축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너무 과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등속성 운동에서 내 기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근력은 뭐냐면 버티는 거예요. 많이 큰 힘을 한 번에 쓰는 게 아니고 버티는 운동. 그래서 실제로 이 스쿼트도 사이클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이걸 많이 무거운 걸로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버티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아니면 손으로 버텼다가 일어나고, 버텼다가 일어나고, 버텼다가 일어나고, 이렇게 버티는 과정에서 힘을 어디에 주느냐, 그 이제 자세와 자기 유연성과 관련이 있어요. 사이클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셔야 돼요. 자, 근데 인라인 스케이트를 그냥 타느냐? 인라인 스케이트도 기본 자세가 있죠. 물론 스케이트 관련 영상도 넘쳐나니까 보셔도 되지만, 오늘 제가 간략하고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이트는
스쿼트 자세랑 똑같아요. 스쿼트 자세 똑같아. 대신에 이제 바퀴 달린 신발을 신어야 되니까 앞뒤로 움직이는데 다리를 좀 더 강하게 잡아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 넘어져 버리니까 밀리고.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려면 이렇게 허리 스쿼트 자세랑 똑같은 자세를 취하시고 이제 스케이트를 신었다고 생각하시면서 한 발로 버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발로. 스케이트는 실제로 이렇게 푸시를 하면서 한 발을 버텨야 되거든요. 바퀴 달린 신발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스쿼트와 같은 자세에서 손을 뒷짐지시고 발을 옆으로 이걸 너무 많이 앉으시면 안 돼요. 딱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앉으신 다음에 발을 옆으로 밀어주시는데 이때 버티는 발은 무릎이 자기 상체 가운데로 와야 돼요. 버티고 자, 이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자, 이렇게 어우 굉장히 강도가 센 운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걸 한번 해보시면 와, 왜 이 코치가 인라인을 타면 사이클이 좋아지는구나 라고 했는지를 이제 아실 거예요. 사이클은 자기 체중 전부를 실지는 않거든. 페달에 실을 수가 없죠. 안장에 앉아있으니까. 인라인 스케이트는 온전히 다리 하나로 내 체중 모두를 버티는 것 뿐만이 아니라 밀어야 되거든요. 그쵸? 자, 이렇게 무릎이 가운데로 오게, 내 몸 가운데로 오도록 하나 둘 자, 스케이트를 처음 배우실 때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뭐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출발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한번 밀었던 발이 이 가까이 안 옵니다. 밀었던 발이 이만큼밖에 안 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타는 거예요. 제아도 그렇게 탔었잖아. 응? 제아도. 이거. 그게 왜 그러냐면 밀어주고 이 버티는 발에 힘이 약해서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한 발로 계속 버틸 수 있는 요령, 한 발로도 계속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인라인을 탁 신고. 자, 그걸 좀 이따가 제가 직접 인라인을 신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 운동이 먼저 돼야 신발을 스케이트를 신어도 연습하기가 쉬우니까 지상에서 보조 운동을 먼저 연습을 합니다. 처음부터 막 너무 욕심을 내서 이렇게 너무 막 깊이 앉으시면 무릎이 아플 수 있으니까 적당히 90도 정도 앉아서 옆으로 미셔야 돼요. 옆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겠다고 내가 스케이트를 뒤로 밀어버리면 안 돼요. 옆으로 밀어야 됩니다. 옆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스쿼트 할 때는 엉덩이에 힘이 안 가던 분도 이렇게 스케이트를 하면 이제 엉덩이에 힘이 많이 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상체 등을 펴진 상태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이거 힘들어. 스케이트 신으면 더 힘들어요. 자, 여기까지. 자, 일단 기본적인 스케이트 보조 운동은 그 기본 자세 연습은 이렇고, 이제 실제로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훈련으로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만 일단 안전한 공간이 확보된 곳에서 직진을 먼저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거 코너 돌기, 방향 바꾸기, 멈추기 이런 것들은 또 순차적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앉아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라인 스케이트를 그럼 또 사야 되느냐? 사셔야죠. 뭐 요즘 또 인라인 스케이트 옛날에 한창 붐일 때는 엄청 비싸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비싼 거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은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이건데 굉장히 오래된 제품이에요. 거의 20년 넘은 제품이고, 특히 제 거는 이제 바퀴를 보시면 축이 한쪽밖에 없죠. 그죠? 이제 모노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윤커스 홍인기 사장님이 선물해 주신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 알루미늄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제 바퀴는 지금 이게 80mm짜리인데 요즘엔 다 100mm짜리를 신어요. 그러니까 100mm짜리로 된 레이싱 인라인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연습 비기너라고 해가지고 진짜 비기너용을 사시면 안 돼요. 그거 가격 차도 별로 없고 중요한 것은 너무 무거워. 그리고 발목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훈련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인라인을 사실 때는 이런 레이싱, 이것도 그렇게 레이싱도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저렴한 제품이 있어요. 근데 레이싱 요즘 인라인 스케이트 가격은 얼마인가요? 가격은 옥션을 찾아보세요. 다 제가 알기로는 한 튀긴 25만 원 이상이면은 좋은 제품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네. 인라인을 신는데, 우와. 자 이제 저는 보통 인라인 본격적으로 빠른 스피드로 타기 전에는 이제 끈도 별로 안 묶어요. 끈 안 묶고 그냥 겉에 이 클립으로만 채웁니다. 근데 인라인 스케이트로 훈련할 때 이게 힘든 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단점이 뭐냐면 사이클 탈 때보다 무릎에 좀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무리해서 낮은 자세로 타시면 안 되고 편하게 그냥 뒤로 간다. 편하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발목이 이 신발이 발에 딱 맞지 않으면 이제 여기저기 까질 수 있는 거, 또 복숭아뼈도 아프고 막 눌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리미리 처음 타시기 전에는 까질 만한 곳에 테이핑을 좀 하고 타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신었죠? 자, 이렇게 인라인을 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살살 이렇게 타십니다. 재현이. 자, 옥상이라 좀 좁아서 빨리 달리지 못하는데 밖에 공터에 나가셔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오히려 공터가 더 편하겠죠. 여기 옥상이 공간이 좁아가지고 제가 자, 이런 식으로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딱 자세를 잡고 앉아서 뒤짐지고 허리 펴고 옆으로 미는 운동. 옆으로 밀 때 이 버티는 다리는 내 몸 가운데 오도록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 이걸 반복적으로 하나 둘 하시면 돼요. 오늘 인라인 스케이트를 처음 배워서 앞으로 겨울 동안 이걸 꾸준히만 하셔도 사이클 기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폭 단축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록만 단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힘이 좋아지면요 자신감이 생기거든. 아, 내가 사이클 힘을 이렇게 줄 수 있구나. 그럼 내가 페이스를 내 맘대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누구 페이스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버티기 급급했는데 지금은 내가 페이스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라인을 타고 나면. 따라서 인라인 훈련이 다리 근력 키우는 데는 사이클보다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라인을 신고 가볍게 앉아서 옆으로 밀고 모으고 밀고 모으고. 자,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낮은 자세로 훈련하지 마시고요. 살짝 펴서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또 돌고. 재현도 같이 가. 짠. 언제 왔어? 깜짝이야. 오. 이렇게. 제 손 더러워. 이거 뒤에 있으면 안 돼. 안 보이잖아.
지금 27분이나 찍었어요. 자, 오늘 저희 옥상에서 옥상 짐이라고 앞으로 이름을 붙여야 되려나? 하여튼 철인 3종을 위해서 사이클에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을 두 가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스쿼트하고 인라인 스케이트. 자, 인라인 스케이트는 오늘 기본 자세 알려드렸고요. 다음에는 실제로 도로에 나가서 도움이 될 정도로, 사이클에 도움이 될 정도로 타는 방법들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인TV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TV도 구독 많이 해주세요.